혹시 요즘 괜히 마음이 바쁘고 작은 일에도 피곤해지시진 않으셨나요? 하루는 괜찮았다가 또 하루는 괜히 마음이 허전한 날도 있으시죠? 그런 감정 누구나 겪지만 말 못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괜찮은 척은 하지만 속으론 한숨이 먼저 나오는 요즘 정미생 양띠분들은 특히 이런 기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양띠는 토의 기운을 가진 띠인데 이번 6월 이모월은 물과 불의 기운이 함께 충돌하며 감정과 체력 그리고 금전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한 줄로 정리하면 내면의 분주함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 질문을 던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해석에 앞서 지금 느끼는 이 흐름이 지난 2달에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4월은 경진월로 금기운과 토기운이 뒤섞이며 실속을 챙겨야 할 흐름이었죠. 자잘한 지출이 반복되었고 계획보다 현실에 집중하는 달이었습니다. 5월 신사월에는 금기운과 화기운이 한꺼번에 작용하며 감정적으로는 예민해지고 실제론 지쳐버린 느낌이 컸을 겁니다. 즉 지난 2달은 버티며 정리하자는 흐름이었고 지금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전환점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6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6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며칠 전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작은 식당을 접고 퇴직금 일부를 정리했는데요. 당장은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병원비며 손자 용돈 공과금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니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분은 이런 질문도 남기셨죠. 이젠 뭘 해야 안정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움직이기보다 흐름을 읽고 조정해야 할 때라고요. 양띠의 토기운은 지탱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이번 이모월의 불기운은 양띠에겐 체력과 감정 모두를 쉽게 소모하게 만드는 자극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시련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내 중심을 잃지 않고 내가 지킬 것과 내려놓을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2025년 6월은 이모월, 하늘의 글자 임수는 물의 기운이고 땅의 글자 오화는 불의 기운입니다. 이 둘은 상극관계로 냉정한 생각과 뜨거운 감정이 서로 부딪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정미생 양띠는 기토, 즉 부드럽고 중립적인 땅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런 기토에게 임수는 마음속 근심을 퍼붓는 물이고 오화는 지쳐있는 땅을 태우는 열기입니다. 즉 이번 달은 겉으론 괜찮은 듯 보여도 속으론 쉽게 지치고 무기력감이 밀려올 수 있는 달이에요. 하지만 이 기운은 반대로 내 안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정리하게 만드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한 시청자분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TV에서 연금 광고만 봐도 괜히 울컥해요. 나도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막상 매달 나오는 돈은 생각보다 적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없고 내가 뭔가 놓친 걸까? 이제라도 뭔가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모월 기운은 내면 정리와 관계 점검의 달이라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임수는 생각이 많아지는 기운이고 오화는 행동을 촉진하는 기운이라 이 달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몸이 따라가지 않거나 몸은 움직이는데 정작 결과는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경험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정미생 양띠분들은 이런 때일수록 지키는 것이 곧 기회라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기운이 흔들릴수록 내 중심을 다잡는 게 먼저예요. 이번 달은 특히 누군가의 한마디 작은 부탁 혹은 외부 자극에 마음이 쉽게 휘둘릴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놓는 대신 한 발짝 더 물러서서 지금 이 선택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라고 묻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물음 하나가 이번 달 기운을 흐름에서 중심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줄 거예요. 이번 6월 이모월 정미생 양띠분들의 재물운은 속이 들썩이고 겉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버티는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임수는 근심을 키우고 오화는 감정과 비용을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기토의 입장에서 보면 이달의 기운은 물에 젖고 불에 대는 이중 압박처럼 답답함과 소진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번 달엔 꼭 필요한 지출이라 해도 그 타이밍이 자꾸 반복될 수 있어요. 며칠 전 한 시청자분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즘 왜 이렇게 쓸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냉장고가 고장나서 바꾸고 손주 학원비도 올라가고 병원 예약도 갑자기 잡혔는데 잔고는 그대로니까 괜히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 말 속엔 이런 질문이 담겨 있었죠. 이럴 땐 어디부터 챙겨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해드렸어요. 지출 자체보다 순서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은 얼마를 쓰느냐보다 무엇에 먼저 쓰느냐가 운의 흐름을 결정지어요. 중순 무렵 특히 14일과 18일경엔 가계 지출의 중심을 정리하거나 재배치하는데 기운이 모입니다. 그날 전후로 통장 이체일 변경, 자동이체 점검, 보험 재정비처럼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행동에 집중해보세요. 반대로 24일 전후엔 모처럼 여유 생긴다 싶어 외식이나 가족여행 혹은 누군가의 권유로 크게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때는 마음보다 계산기를 먼저 꺼내셔야 해요. 좋은 마음으로 쓴 돈이 금세 후회로 돌아올 수 있으니 특히 그 시기엔 계획된 소비만 허락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달엔 재물운의 흐름이 가늘게 길게 가는 구조입니다. 즉 한방에 해결되진 않지만 조금씩 꾸준히 지켜가면 작은 여유는 생겨나는 시기죠. 이럴 때일수록 지출에 감정을 섞지 말고 목적을 우선으로 두는 게 현명한 대응이 됩니다. 궁합의 측면에서는 돼지띠와의 관계가 이번 달 금전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돼지띠는 수기운이 강해 불타는 오화기운을 조금은 눌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반대로 원숭이띠와는 이번 달에는 조심이 필요합니다. 금기운이 강한 원숭이띠는 기토에게 상극으로 작용하며 갑작스런 금전 요구나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연은 단순한 감정 충돌보다 지출과 연결된 문제가 더 클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해요. 이번 달은 내면의 불편함이 지출과 얽히기 쉬운 흐름이라 되도록 감정은 말로 풀고 돈은 숫자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6월의 재물운을 두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불쑥 다가오는 지출 속에서 내가 지킬 가치를 정해야 하는 시기, 지출보다 흐름을 다스리는 감각이 재물운 전체를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2025년 6월 이모월 정미생 양띠분들의 대인관계운은 표면적으론 평온하지만 속 깊이선 파도가 이는 시기입니다. 기토는 본래 따뜻하고 누군가를 감싸는 성향이 강한데요. 이번 달 임수와 오화는 그 기토의 성향을 동시에 흔들며 사람 사이의 거리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해를 만들고 예상 못한 침묵이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달의 오화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기운이라 정미생의 조용한 내면에 작은 자극이 들어와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며 왜 저 말에 내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하는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죠. 최근 한 시청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텃밭 가꾸던 이웃이 요즘엔 말도 없이 혼자 다 해버리더라고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는데 자꾸 마음이 섭섭하고 괜히 내가 민폐였나 싶어 연락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감정은 사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크다는 뜻입니다. 이번 달은 바로 그런 감정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길일 기준으로 13일과 20일 즈음엔 그간 연락 끊겼던 지인과 조심스레 다시 연락을 시도해보면 좋은 흐름입니다. 그 시기는 마음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어 상대와의 오해를 풀기 쉬워요. 반대로 17일과 26일 무렵은 오화의 기운이 강해져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나 지나친 걱정이 생길 수 있어 주요 대화나 결정은 그 날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흔들릴 땐 말을 줄이고 눈을 맞추라는 조언이 통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가장 궁합 좋은 띠는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을 품어 지친 마음에 휴식을 주고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양띠의 기토를 부드럽게 자극하며 감정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과의 대화나 만남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좋은 기운으로 작용할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번 6월 대인관계는 적당한 거리 유지와 표현의 타이밍이 관계를 지키는 관건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기보단 따뜻한 시선 하나, 공감 어린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가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대인관계 운을 두 줄로 요약하자면 마음의 말보다 눈빛의 말이 더 진하게 통하는 시기, 적당한 거리 속에서 깊어지는 관계의 온도를 소중히 지켜가야 합니다. 2025년 6월 이모월 정미생 양띠분들의 직업운은 적극성의 유혹과 신중함의 유보 사이에서 내면이 수시로 출렁이는 흐름입니다. 임수의 머뭇거림과 오화의 추진력이 한 달 내내 반복되며 심리적 리듬을 흔들 수 있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과 마음이 한 템포씩 엇갈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기토 입장에서 임수는 생각을 깊게 만드는 물기운이고 오화는 결정을 재촉하는 불기운입니다. 두 에너지가 함께 작용하는 이달엔 무언가를 끝내려 하면 다시 망설이게 되고 시작하려 하면 막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내면의 반응이 따라붙죠. 이달엔 성과보다는 정리가 더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달은 승부를 내기보다 기존 업무나 조직 내 역할을 재정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중순 12일과 15일 전후엔 문서나 보고 관련 이슈가 크게 작용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 확인과 일정 정비가 중요하고 특히 실수가 실망으로 이어지기 쉬운 흉일인 21일 무렵에는 상사나 동료와의 대화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큰 확장은 금물입니다. 고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 기존 거래처와의 신뢰를 다시 확인하고 조율하는 방향이 직업운의 흐름에 맞아요. 최근 한 시청자분이 자영업 정리를 고민 중이라며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싶어서 접자니 아깝고 계속하자니 불안하고 답답해서 잠도 설쳐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분께 전 이렇게 답했습니다. 멈춘다고 실패는 아닙니다. 정비 없이 달리면 더 많은 손실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정미생 양띠분들은 그 말뜻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겁니다. 직업운에서 조심해야 할 점. 첫째, 감정에 따른 결정. 이달은 순간 감정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쉬운데 그 후회가 오래 남을 수 있어요. 둘째, 관계에서 오는 판단 오류. 동료나 상사 혹은 거래처의 말 한마디에 의외로 깊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이럴 땐 혼자서 정리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궁합 면에서는 개띠와 호랑이띠가 이달 직업운에 도움을 줍니다. 개띠는 화기운으로 결정을 돕고 호랑이띠는 목기운으로 기토의 방향성을 살려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은 답답한 내면에 환기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번 달 정미생 양띠의 직업은 두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멈춘 걸음이 헛된 건 아닙니다. 멈춤 속에서 방향이 드러납니다. 혼란한 마음일수록 작은 일부터 다듬는 것이 직업운을 안정시키는 열쇠입니다. 2025년 6월 이모월은 정미생 양띠분들의 인간관계에 속 깊은 파문이 퍼지는 달로 기록될 만한 흐름입니다. 기토의 중립성과 배려심은 이번 달 오화의 기운과 상충하며 배려했는데 오해받는 상황을 자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넘기는 듯 보이지만 속으론 왜 이런 말이 내 마음을 찌르지? 하고 마음 깊이 울림이 생기는 순간이 잦아질 수 있는 달입니다. 임수는 내면을 흔들고 오하는 그 흔들림을 드러내게 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지나친 반응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투와 표현을 더 부드럽게 다듬는 것이 중요해요. 최근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전해주셨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괜히 한마디 했다가 다음날 톡방이 조용해졌어요. 괜히 나만 나쁜 사람 된 기분이고 그냥 나가지 말 걸 싶더라고요. 이런 상황 누구나 겪을 수 있죠. 이달은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길일로는 11일, 19일 즈음에 조금 소원했던 인연과 마음을 다시 이어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시기엔 오해가 풀리는 기운이 살짝 흐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과나 연락보단 안부를 묻는 짧은 인사가 관계를 다시 녹이는 열쇠가 됩니다. 반대로 16일, 25일경에는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작은 말실수도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중요한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합으로 보면 양띠와 잘 맞는 띠는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내면의 긴장을 풀어주고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기토의 감정을 순환시켜주며 관계에 부드러운 여유를 더해줍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의 피로를 덜고 말보다 기운으로 소통되는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달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말의 크기보다 진심의 온도를 조율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입을 닫고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대인관계운을 두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낸 말이 아닌 상대가 받은 느낌이 관계를 결정짓는 시기입니다. 진심은 말에 담기지 않고 표정과 행동에 스며 있어요. 2025년 6월, 이모월 연애와 결혼의 바람결에도 미묘한 흔들림이 감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연을 다시 들여다보고 누군가는 마음 한구석의 허기를 새로운 인연으로 채우고 싶어집니다. 정미생 양띠에게 이모월은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해 내면의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자극하죠. 오래된 관계 안에 숨겨졌던 감정의 미세한 균열이 의외의 장면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최근 제게 사연을 주신 한 여성분, 남편이 늘 하던 말인데 요즘은 왜 그렇게 비수가 되어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처럼 익숙함 속에 숨겨진 감정의 조각들이 이모월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길일인 6일과 18일 전후에는 진심이 담긴 대화가 서로의 오해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반면 10일과 25일은 흉일이라 감정의 파도가 거세지는 날이니 언쟁이나 강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연애운에 활력을 주는 궁합띠로는 돼지띠와 닭띠를 꼽습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양띠의 내면 열기를 부드럽게 식혀주고 닭띠는 금기운으로 정리되고 정제된 소통을 가능케 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수기운은 화기운과 상생을 이루며 감정의 순환을 도와주고 금기운은 충동적 감정 표현을 이성적으로 정리하는 데 힘을 줍니다. 만약 최근 누군가에게 조심스레 마음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밀고 당긴다면 그 흐름은 이모월이 기운 속에서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마음을 단단히 하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속도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에는 설렘도 서운함도 좀 더 깊게 마음에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감정들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줄 요약드립니다. 감정의 미세한 떨림 속에 진심이 스며드는 시간이 옵니다. 지금은 부드러운 눈빛 하나가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2025년 6월, 이모월 가족과의 온도가 달라진다고 느끼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예전 같으면 흘려넘겼을 말에 괜히 마음이 뜨끔해지고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가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하죠. 정미생 양띠에게 이모월은 감정의 뿌리를 자극하는 달입니다. 화의 오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내면의 사소한 균열이 갑자기 확대되는 경험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가족 간의 말 한마디가
평소보다 무겁게 다가오고 서로의 다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기운은 반대로 말하면 깊은 이해,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시청자분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아들 녀석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며 자꾸 짜증을 냅니다. 그럴 땐 저도 괜히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런데 며칠 전엔 아들이 먼저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모월의 기운이 다소 날카롭더라도 마음을 열면 충분히 화해와 회복에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길일인 7일과 21일 즈음에는 가족과 식사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날 나누는 말 속엔 평소보다 진심이 더 잘 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일과 24일은 흉일이라 가족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엔 불필요한 토론이나 의견 충돌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궁합이 좋은 띠로는 개띠와 용띠입니다. 개띠는 화기운을 흡수하며 감정 에너지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용띠는 토기운으로 가족 중심의 에너지를 안정시켜줍니다. 이 두 띠와의 소통은 이번 달 가족운을 한층 편안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의 출렁임은 결코 불안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진심이 발견될 수 있는 기회죠. 이번 달 정미생 양띠에게 가족이란 가까이 있지만 낯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심을 내면 누구보다도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두 줄 요약드립니다. 가족 간 대화는 깊이와 온기를 실어야 합니다. 화의 기운을 품고 이해를 먼저 꺼내세요. 2025년 6월 이모월 양띠 정미생에게 행운의 불씨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피어납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숫자나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뜻밖의 복선을 품고 있는 시기죠. 이모월의 수화 충돌 속 정미생은 토기운으로 중심을 잡는 띠입니다. 수기운인 임수가 사고를 깊게 만들고 오화는 감정적 결단을 유도하지만 이 사이에서 태어난 직감은 꽤 신뢰할 만해요. 이번 6월 행운수로 제한된 3, 7, 8, 18, 25, 33. 이 6숫자는 목, 화, 토의 오행이 균형 잡힌 기운으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3, 18은 목의 기운을 상징하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흐름을 열어주는 숫자입니다. 7, 25는 화의 기운으로 열정과 행동력, 추진의 기운을 이끌고 10, 33은 토의 에너지를 통해 양띠 본연의 중심을 단단히 지켜주는 안정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 숫자들은 모두 로또 번호 범위인 1에서 45 사이에 해당하며 이번 이모월의 기운과 가장 궁합이 좋은 수치로 분석됩니다. 혹시 최근 숫자에 자꾸 시선이 가는 순간이 있었나요? 자동차 번호판, 휴대폰 뒷자리 혹은 영수증 속 무심코 본 숫자 중 이 6수 중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건 작지만 분명한 기운의 사인일 수 있어요. 한 시청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숫자엔 관심 없었는데 요즘 7이나 33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신기해서 로또를 샀는데 작게나마 당첨됐어요. 기운은 숫자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번 달엔 이 6자리 가볍게라도 기억해보세요. 이번 달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기운이 깃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진지하게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우연처럼 다가오는 수들이야말로 행운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길일인 8일과 20일엔 가벼운 복권 구매나 작은 응모 이벤트라도 참여해보세요. 반대로 14일과 26일은 흉일로 혼란이 커질 수 있어요. 그날은 오히려 조용히 정리와 정돈에 집중하면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게 됩니다. 이번 달 궁합이 좋은 띠로는 소띠와 토끼띠를 추천드립니다. 소띠는 토생금으로 금전 흐름에 안정감을 주고 토끼띠는 목화 상생으로 에너지와 기회를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행운은 늘 기다림 끝에 우연처럼 오지 않습니다. 때론 내가 먼저 눈을 맞추고 손을 내밀어야 문이 열리죠. 이번 달 정미생 양띠에게는 숫자라는 언어로 말 거는 운명의 신호가 꽤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 사인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세요. 두 줄 요약드립니다. 작은 숫자 속에서 복의 씨앗이 움툽니다. 기회는 망설임 없는 감각에서 옵니다. 2025년 6월 이모월의 기운은 겉으론 활발하고 따스해 보여도 속엔 뜨거운 긴장이 흐릅니다. 기토 위에 내리쬐는 오화는 무언가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심리적 마그마를 일으키죠. 정미생 양띠분들에게 이달은 감정의 깊이와 현실의 무게가 엇갈리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운에서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최근 한 구독자분의 이야기가 이 기운을 잘 보여줍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데 주변에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며 말리는 분위기예요. 근데 전 이상하게도 자꾸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이 말 속엔 마음의 리듬과 세상의 흐름이 서로 달라 생기는 불안과 희망이 동시에 있죠. 이달은 바로 그런 타이밍입니다. 임수는 생각을 자꾸 깊게 파고들게 하고 오화는 결단을 요구하는데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 갈등이 곧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9일과 23일 길일엔 새로운 문서, 자격증 접수 아이디어 정리가 잘 맞는 날입니다. 반대로 13일, 25일은 흉일이라 급한 회의나 중요한 발표 혹은 계약은 미루는 게 좋아요. 이날엔 내면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궁합띠로는 돼지띠와 말띠가 좋습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정서를 다독이고 말띠는 화기운으로 직관과 추진력을 보강해줍니다. 이들과의 교류는 심리적 방향을 명확히 해주는 자극이 될 수 있죠. 결국 이번 달 정미생 양띠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타이밍은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일 때다라는 점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지금 확신이 있다면 그건 이미 절반은 이룬 겁니다. 다만 그 확신을 행동으로 옮길 땐 좋은 날을 활용하시고 흔들리는 날엔 자신을 다독이세요. 오늘 운세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보세요. 사소한 이 행동이 믿음이 되어 기운이 되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하나 읽고 함께 소원 성취하도록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이번 6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